오늘 말 나온 김에요. 작정하고 이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런 브렉시트를, 트럼프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번 브렉시트를 이끈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이런 행동들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를 보도하는 한번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야말로 완전히 양아치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기꾼이 대중의 그 속에 억눌린 이런 무식한 대중의 블루칼라, 한마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미국의 술집에 앉아서 여자들을 음탕하게 쳐다보면서 욕이나 씨부리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그런 노가다들, 미국 노가다들의 수준을 딱 자극하는 발언을 트럼프가 하면서 그 노가다들이 사회적으로 쌓인 부분들을 트럼프가 해소를 시켜줘서, 그래서 트럼프라는 열풍이 불고 있다. 영국에도 대중들이 서민들이 쌓인 그런 부분들을 보리스 존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젤이 해소를 시켜줘서 브렉시트가 왔다. 대중들이 선동에 이끌려서 트럼프를 뽑았고 브렉시트 투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한 한마디로 매일 55억을 돈을 브렉시트 하게 되면 국민 건강 서비스에 넣을 수 있다. 내지는 이민이 확 줄어들 수 있다. 한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로 브렉시트 투표를 했다. 지금 이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99%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 좋아하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좋아하든 안 하든 관계도 없지만요. 자,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이 자든 우든 이 부분에서는 좌우가 똑같습니다. 보수 언론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요. 한국의 진보 언론이라는 데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우 기득권층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요? 진짜로 그들만의 시각에서 대중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그런 한마디로 대중에 대한 교육, 정신교육이죠.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자, 보수진영, 신자유주의는 좋은 거고 자유시장 경제는 좋은 거고 자본주의는 좋은 거고 한국은 그렇게 가고 있는 나라다. 자,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밑으로 떡골물이라도 떨어져 내려올 거니까 그거 주워 먹으면 다 잘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멸공, 방첩, 반공 이야기합니다. 참 서로 엮이지 않는 부분들을 억지로 갖다 엮고 있죠. 몇 명만 잘 먹는 거야말로 이 반공, 북한에 대해서 이기는데 가장 위험한 거죠. 자, 1대 99의 사회가요,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회입니다. 저는 공산주의 절대적으로 반대하고요. 한마디로 그렇게 획일적으로 인간의 영혼과 생각을 지배하는, 한마디로 그리고 현실을 지배하는 그런 사상은 존립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대 99의 사회가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지금처럼 하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부채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천병에 있는 홍보꾼들입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왼쪽으로요. 자, 한번 봅시다. 북한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 퍼주기나 이런 것이 좀 괜찮다. 잘 달래면서 화해하고 협력하다 보면 하나의 민족이 될 거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은 조선시대 이후에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 들어갔다가 천황의 밑에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김일성 다이너스티, 김일성 왕조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2천만이 넘는 국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하나의 민족으로 당장 통일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자, 그리고 모두가 불의가 없어지고 경제가 정의가 되고 더불어서 모두가 공생하고 공존하고 포용적으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정말로 그런 사회를 지향이 됐습니까? 한마디로 운동권 백수들의 천국이자, 예? 뒤로는 다 재벌의 노예가 되어갔던 사회입니다. 부동산이 언제 제일 많이 튀었습니까? 재벌이 언제부터 수출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어느 정권인데요? 그러면 또 재벌을 우리가 그렇게 성장시켰다고 업적이라고 하렵니까? 부동산 갖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막 보여준 시대가 언제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전부 다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좌든 우든요. 운동권 이념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 있는 듯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고요. 진보가 진짜로 진보인 것처럼, 진보가 아니죠. 한국의 진보는요, 한마디로 진보를 빙자해서 뜯어먹고 사는 기득권 상류계급입니다. 운동권 백수들이 진보로 가장해서요, 이 사회에, 예? 실체도 모호한 운동권 이념을 퍼뜨리면서 한 축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 저거 자식 로스쿨 보내고 자식 채용하고 친인척 채용하고, 예? 그리고 돈 받아 먹고 하는 부분에 그들도 남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걸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은요, 상갑질을 해댑니다. 을을 지향한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자든 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썩은 한마디로 좌우 기득권들이요, 서로 간의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책을 중심으로 짝 반으로 나눠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해가지고, 예? 뜯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상류층을 점해가지고. 거기에 한국 사회의 기득권은 법조계니 재벌이니, 예? 언론이니 다 달라붙어서 또 뜯어먹고 삽니다. 자, 어느 쪽이 바뀌든요,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이 법치국가라고 봅니까? 뭡니까? 진성준 파문이나 이번에 법조 게이트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법치국가입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사회가 미국이나 유럽이 보니까 뒤집어져요. 그분을 극자로 가고 그냥 바깥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와가 몇 마디 하니까요, 그쪽으로 대중들이 확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대중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꼬드기 놓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지금 저 대중들이 갑자기 각성이 생겨가지고 바뀌더라.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끄는 트럼프나 보리스 존슨이나 이런 놈들은 썩은 놈들이고, 저 캐머런 같이 표 좀 얻으려고 저렇게 장난을 친 놈은 모질한 놈이고, 지발등 지가 찍은 놈이고, 그래서 이런 선동꾼에게 대중이 놀아나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고 역사적 후퇴다 그럽니다. 자, 역사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꼬라지가 이렇고 미국의 꼬라지가 저렇고 영국의 꼬라지가 저렇습니까? 이유가 그래요. 역사의 진보의 완결이라서 이유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겉으로 내거는 대단하고 고상한 거는 전부 말뿐인 거고 실제로는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동네에 이 떡볶이집이 동네를 벗어나서 전 서울시로 전 한국으로 프랜차이즈화 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장사에 먹기 좋으려면 국경 없고 세금 없는 시장이 커지는 게 좋고요. 그거 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내 그런 문제예요. 이유가요, 뭐 이라크에 시리아에 뭐 리비아에 전쟁이 나니까 똑같이 대응합니까? 저거 나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가 따로 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뭐 침공해도 이유가 똑같이 대응했습니까? 나라마다 저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러시아 쪽에 가까이 있는 나라하고 멀리 있는 나라가 전부 따로 놀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이유가 똑같이 행동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유가 똑같이 행동합니까? 정치적으로는 전부 각자 놀고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서로 시장을 같이 해서 먹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이 작살나는 나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엔 그 나라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도둑놈들이 시장 넓혀가지고 한마디로 뜯어먹자라는 거고, 신자유주의도 그런 겁니다. 옛날에요,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관세가 있을 때
국민들이 더 행복했는가? 지금이 행복한가? 각 나라의 국민들한테. 다수를 놓고 한번 투표를 해보십시오.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잘 살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1950년대, 60년대 초반이라 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되었어요. 그때 이후로 미국의 서민들은 계속 못 사는 겁니다. 영국의 서민들요, 얼마나 살기가 각박한지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한번 들고 일어났는데 그게 파퓰리즘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보리스 존슨이나 트럼프한테 꼬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 될 때가 된 겁니다. 지금 각 나라들이 끌고 가는 방향, 국경 없는 글로벌주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자본의 극단적인 이 파워 향상, 그리고 세계 경제가요, 금융을 중심으로 가면서 실물 경제가 오히려 금융에 지배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금융이라는 것은요, 실물 경제의 운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지, 돈이 돈을 버는 거, 한마디로 돈이 투기판을 만들어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 마치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효용이나 편익을 갖다가 더 늘려주는 게 아니라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화되어 버리는 걸로 전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효용을 주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고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합니까? 중독이 돼서 불편할 뿐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 사는데 아무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것이 백조식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금융 투기판을 한마디로 갈수록 각 나라가 세계가 만들어가면서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사람이 필요한 것은요,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부분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력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죠. 근데 돈이 돈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각종 금융상품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숫자로 표시된 이득으로 남는 건지 일반 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2008년에 사고 냈는데 그 사고를 메꾸는 데는 서민의 세금이 다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대중들이 미치지 않게 됐습니까? 자, 한국에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오고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와서 일자리를 다 장악한다면 한국에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국민들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바닥에 사는 8, 90%의 대중들의 분노를요, 한마디로 퍼플리스트들한테 놀아가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한마디로 저질의 대중들이라고 엘리트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쇠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 세계 대중들의 자각이 장기 경제 불안과 양극화와 저성장과 고실업 사태에서 드디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자유주의가 되고 한마디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자본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러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오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 몇 놈만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죽어가는 세상이 되고 있고 일자리는 점점 없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고 99%가 버는 것이 1%가 버는 것도 못 따라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중들이. 자, 이런 대중의 자각이나 그 자각에서 나온 분노가 무서운 겁니까? 자, 우리는 엘리트고 기득권은 엘리트고 대중은 무지하다. 엿먹으라 하십시오. 이제 세상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